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초양극화 시대 온다. 당신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질 것이고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을 위해 달렸나? 대한민국에 내려진 특명, 양극화 해소, 그리고 이것을 경제 체질 개선 통해서 이룩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문 대통령, 양극화 해소,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두겠다. 지금까지 경제 기조를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겠다고 2018년 11월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문 대통령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양극화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양극화가 잘 해소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가 잘 해결되고 있을까? 최근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8월 25일, 23일 기사인데요. 사업소득 감소, 경제적으로 신분이 추락했다. 빈부격차는 지금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자, 하위 20%의 2분기 근로소득은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상위 20%와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무려 5배가 넘는다고 나오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상당폭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연체율이 지금 4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작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힘들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재분배 효과는 커졌지만 양극화 수준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11월에 양극화 수준은 11년 만에 최악 수준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11월보다 올해 8월이 더 안 좋았으니까 지금은 12년 만에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 소득은 5분위 상위 20%는 평균 930만원, 하위 20%는 평균 120만원, 그리고 하위 40%까지는 27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분위와 4분위는 평균 411만원과 550만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구당 가처분 소득으로 따졌을 때 300에서 4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자, 일반적인 서민 중산층의 평균 소득 증가치가 미미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소득 하위 계층은 오히려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통계청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1분위와 5분위 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를 보면요. 1분위는 평균 소득이 크게 하락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5분위의 경우에는 과거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12년 만에 최악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1, 2분위는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소득 상위 5분위는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분위, 4분위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신문 기사 보시면요. 체제 경쟁에서 이기고 노동 경쟁에서 졌다. 자, 미국의 중산층 임금 노동자가 몰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중산층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 상당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중산층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고 서민층은 몰락했거나 몰락하기 바로 직전인 단계에 처해 있다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계는 지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게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인데요.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인하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금리를 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8월 또는 10월에 하느니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미 8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진작 수단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 환율 전쟁 가능성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래에 가장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공격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위해 힘쓸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돈풀기, 양적 완화를 하면 과연 경기가 살아날 것인가? 자, 돈풀기는 경기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시켜 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등 전 세계는 지금 돈풀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소득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돈을 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소득 분배가 최악의 상황이다.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국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계를 덮친 불황, 빚을 못 갚는 직장인이 늘고 실업급여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에 고개 드는 수요 부족 문제, 지금 소비가 부진한 문제가 고개를 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미국도 경기 침체의 경고등이 켜졌다. 제조업 경기 10년 만에 위축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왜 위험한 상황인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 돈풀기를 했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부동산과 주식만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지만 애초에 목표와는 다르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양극화는 심해지고 경기는 여전히 빙하입니다.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화량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것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파란 선이 광의의 통화량,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한 걸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 노란 선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돈이 2000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꾸준히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렸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서울의 아파트 매매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중에 돈이 풀리는 만큼 아파트 매매 가격, 즉 부동산 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점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시중에는 막대한 양의 돈이 풀리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 LF평전만 약 3,800조 원 정도가 풀려 있는데 이 돈들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갔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 동안 시중의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는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시중에 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고 이 화폐 가치 하락은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과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 흐름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면 부동산 가격도 함께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미국 주요 도시 부동산도 많이 올랐다는 거 조금만 검색해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1980년 100포인트에 머물고 있던 S&P 500 지수가 지금 2019년 8월에는 2900포인트까지 올랐다는 점 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이후 애플의 주가지수 추이를 확인해보면 애플은 2003년에 1달러였지만 2019년 현재 200달러가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애플의 주가는 약 200배 상승했는데요. 많은 자금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막대한 양의 풀린 돈들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산 가격 상승을 만들 뿐 양극화 해소에는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시중의 통화량 증가 추이와 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 추이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풀린 돈들이 대체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고 미국 자산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부동산 시장과 함께 주식 시장도 크게 올랐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숙지해야 될 사실, 80년대 이후에 노동 비용 증가율보다 생산성과 자본 수익률의 증가율이 더 컸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벌었지만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돈들이 대부분 그럼 다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 가격 상승은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자산 격차 확대를 불러왔다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역대 최악의 양극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들은 역대 최고의 돈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10월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돈풀기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또다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돈풀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소득 격차,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것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해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 전 세계는 또다시 막대한 양의 돈풀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또다시 자산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소비 증진과 소득 격차 축소 효과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돈이 마구잡이로 풀리려는 이 시점, 이 흐름의 편승에서 자본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결정과 행동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떨어질 것이냐, 그것이 지금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움직이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높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떨어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자본이 없다면 최대한 자본,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양적 완화의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뒤에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에 편승해서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초양극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